앞서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서학개미의 최대 애정하는 종목이 되겠죠. 테슬라와 관련해가지고 전략이 최근에 많이 바뀌었고 결과물로도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투자에 녹여봐야 될지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은 테슬라의 얘기로 또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테슬라의 인도량 증가와 관련해서 이제 2분기 판매량이 급증했다. 그야말로 좀 약간 저렴하게 되면서 이제 많이 팔리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장비주들의 급등 움직임, 그리고 2차 전지 투자 전략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무래도 테슬라 입장에서는 전기차 업계 1위로서 약간 이제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전략을 펼쳤었는데요. 이제 실제로 숫자로 좀 찍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워낙에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2분기 인도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인도량이 급증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올해 초에 이야기했었던 부분을 다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테슬라의 이제 앞으로의 가격 전략이 약간은 바뀔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를 하면서 생산량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올해 새롭게 이제 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2분기 인도량 폭발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한 전략이 잘 먹혀가고 있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에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쟁 요소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전기차 부분에서 앞으로 더욱더 이 경쟁이 예고가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그러면서 가격 하락에 따라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또 이 부분은 오히려 2차 전지 섹터에는 또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2분기에 그대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반기까지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전 시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 올해 2분기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83%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6만 6,140대를 기록을 한 거거든요. 월가 전망치가 44만 5천 대 수준이었으니까 이를 훨씬 뛰어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총 생산량이 47만 9,700대로 집계가 되면서 인도량이 마찬가지로 크게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인도량이 올라간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조효과에 대한 부분이겠죠.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워낙에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되었었으니까 올해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인해서 기조효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 생산이 더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작년부터 독일 베를린 공장이나 혹은 이제 오스틴 공장 가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산이 크게 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현재 이 캘리포니아의 프리몬트, 그다음에 텍사스주 오스틴, 그다음에 중국 상하이, 그리고 독일 베를린에서 생산 공장을 가동 중인데 이 공장들에서 연간 생산량이 총 2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를 했고, 최근에 저희가 이 테슬라 이야기 또 하면서 인도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인도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이 자동차 업계에서 인도 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그러면서 또 상대적으로 이 생산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 자동차 기업들이 모두 다 인도를 주목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인도 시장을 상당히 주목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테슬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테슬라도 인도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부분들은 또 어느 정도 인도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 최대 12곳 정도의 공장을 새롭게 지을 예정이다라고 이제 테슬라는 밝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의 판매량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판매량은 5월까지, 그러니까 저저번 달까지죠. 실적이 지난해보다 60%가 줄었다라고 합니다. 즉 이 테슬라 판매량이 상당히 크게 줄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2분기에 테슬라 차량 인도량의 96%가 모델 Y, 그 다음에 모델 3에 집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이
중가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중고가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라인업들이죠. 그런데 테슬라의 지금 현재 단점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차량 라인업이 굉장히 한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에서도 판매량이 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등록 대수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5월까지 약 1841대 정도가 판매가 되는데 벤츠와 BMW는 전기차로만 봤을 때 2800대 수준, 그 다음에 2300대 수준으로 이제 판매가 되었었거든요. 즉, 판매량 자체를 봤을 때 테슬라는 전년 대비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마이너스 60% 정도인데 벤츠는 180%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BMW 같은 경우에는 120%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은 테슬라의 이 한정된 차종에 따라서 우리나라 판매자들의 어떤 이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의 이 2분기까지의 강점, 그런데 하반기까지의 걱정되는 부분들이 지금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분기까지는 가격을 인하하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를 했고, 그러면서 생산량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판매량 인도에 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 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지금 테슬라 리포트가 약간 이제 매도 사인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물량들도 매도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또 이제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테슬라가 추가적으로 가격을 더 인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델 X나 모델 S의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인하가 됐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가격 인하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 내에서는 비아디아 계속해서 테슬라가 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가격 인하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반기로 가면서 과연 이제 이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지금 이제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반기에는 인도량 자체는 어느 정도 견조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수익성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량의 이러한 이 라인업 자체가 굉장히 좀 한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의 차량 품질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뭐 마감이 뭐 덜 됐다라고 하던지 아니면은 뭐 나중에 받아봤더니 문제점이 계속 생긴다라고 하던지 뭐 품질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테슬라의 이번 이제 인도량 증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가 다뤘었던 슈퍼차저 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어떤 판매량 그 다음에 뭐 차량의 어떤 매력도 이런 것들보다는 여러 가지 가격 전략이나 아니면 뭐 IRA라든지 혹은 최근에 뭐 테슬라의 뭐 슈퍼차저 이러한 이제 이 차량의 품질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이제 2분기에 인도량이 크게 끌어올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이러한 어떤 수익성을 챙겨가면서 판매량을 가져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판매량을 계속해서 좀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챙기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하반기에 테슬라의 주요한 이 실적의 어떤 기준점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름 자체는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테슬라 입장에서 이번 성적표 잘 나왔는데 외부 요인이 조금 많이 작용한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선도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플로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역시나 지금 현재 전기차 쪽에서 저는 가장 좋은 게 그리고 가장 훌륭한 게 2차전지 장비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되면 뭐 잠깐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여러 번 다뤘었던 종목인데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이 또 나와주고 있죠. 하나기술도 오늘 더욱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아바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I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CIS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종가까지 이 정도 흐름을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또 좋은 흐름을 마찬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새롭게 인텍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이 새롭게 공시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LG 에너지솔루션과 혹은 이제 뭐 SK온과의 이 협업 기대감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이러한 공시가 아니라 이제 이슈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또 장비주들이 막 뛰어오르는 모습들. 보니까 결국에는 2차전지 장비가 2차전지 쪽에서는 또 역시나 가장 핫해질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이테크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즉 2차전지 쪽은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 기아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전략 자체가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완성차가 지금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2차 전지 뭐 소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부품, 장비 쪽들도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2차 전지 장비 쪽에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리튬 쪽이라든지 혹은 뭐 양극재나 이러한 이 소재 쪽들은 사실 그동안에 시장에서 워낙에 상승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전부터 2차 전지 쪽을 보게 됐을 때에는 장비 쪽이 너무 많이 안 올라왔다.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장비 쪽이고 그동안에 장비 쪽이 또 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비 쪽이 한번 강하게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그러한 흐름들이 그대로 쭉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반기까지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최근에 자동차주들의 흐름이 워낙에 괜찮다라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현대 기아의 이번 2분기 실적이 마찬가지로 역대급 실적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지금 상장사 중에 영업이익으로는 1, 2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러한 흐름이 또 전기차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전에도 자동차 섹터가 일제히 한번 올라갔을 때 결국에는 그러한 흐름들이 전기차,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한번 흘러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그러한 흐름들이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이 계속해서 잘 들어가지고 있고 흐름 또한 잘 갖춰가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장비 쪽은 지금 계속해서 굉장히 좀 주요하게 봐야 되는 시장의 가장 중요한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일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듯이 하나기술처럼 지금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왔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유입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러한 종목들이 아무래도 2차 전지 장비 쪽에서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 분위기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 쪽은 계속해서 관심 깊게 그리고 우리가 포트에 한두 종목 정도는 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종목군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앞서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지금 2차 전지의 상황을 결국에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연결해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기술을 포함해서 한 4-5가지 종목을 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전략을 가져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결국에 이 테슬라 판매 호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글로벌 공급량 증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고 그 다음에 인도량을 늘린다, 생산량을 늘려서 판매량을 늘린다라는 전략은 우리가 이미 작년 말부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2분기에 가장 극적인 효과를 보지 않았나. 그러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도 이미 어느 정도 반응이 크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슬슬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리포트도 이제 어느 정도 판매한다라는 그런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테슬라의 이러한 인도량 증가, 생산량 증가로 인한 나비 효과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비 효과를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생산량 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춰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생산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쪽은 2차 전지 장비 쪽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 장비 쪽이 저는 아무래도 가장 관련주 중에서는 흐름이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쪽 그중에서도 아직 덜 올라왔고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차오르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은 현재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러한 흐름들이 2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2분기 지나갔으니까 3분기까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냥 말씀드렸듯이 현대차와 기아의 이번 실적,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 2분기 실적이 결국에는 자동차 부품 쪽에 지금 상당히 좋은 투심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결국에는 전기차, 2차 전지 장비 쪽도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자동차 부품 쪽에 속하기 때문에 수요 증가,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이 부분이 또 2차 전지 장비 쪽이 그대로 투심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온 종목들이 몇 가지 종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덜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그림을 가져가는 그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포트에 어떤 종목을 잡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7월 첫날 장이 굉장히 좀 흐름이 양호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의 역시나 이제 가장 좋은 종목군들 중에 하나는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투자 힌트를 갖고 7월달 대응을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또 이 좋은 포트 내에 또 좋은 수익권을 가져가 줄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어느 정도 형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2차 전지 장비 쪽은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신 이번 나비 효과 수익으로 잘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